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치원권 나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러니까 돈 말고 돈 벌 기회를 나누자 할 때 어떤 기회를 나눌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 사물 인터넷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는데, 언론 기사가 약 한 48개의 기사가 났습니다. 아주 많이 나서 흥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의 그 김재현 연구실장이 그 중소기업 중앙회와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한 기사도 이 조선, 동아 등의 메이저 신문에 총 52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최근에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관련 그 기사는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또 흥미로운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식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2023년부터 내가 주식을 매매할 때 그때 이제 그 양도세,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할 때죠. 주식을 매도할 때 내가 국가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 그런 이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겠죠.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부동산 수요로 옮겨집니다. 왜 부동산 수요로 옮겨지니까 그 부동산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주식 양도세 같은 이런 정책도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OECD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를 1% 부과했을 때 집값이 몇 퍼센트 오르냐,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많은 대선 주자들이, 주로 이제 여당 쪽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늘리겠다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늘렸을 때 과연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오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전월세 가격 변화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이 전월세 가격,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가격 변화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세 월세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대하면은 전세 월세만 알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면, 전세는 뭐 아시다시피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월세라 부르고, 준월세가 있습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배에서 240배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준월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월세는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월세는 아니고, 이 보증금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또는 240배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즉,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준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준월세는 이제 월세에 가깝고 준전세는 이제 전세에 가까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 하에서 한번 그럼 전세, 월세 가격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자, 이 전세 가격 지수는 2017년의 전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이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인 2013년도 초에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82.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계속 올랐죠. 쭉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초에 99.8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99.8로 시작하다가 이게 초기에는 줄었습니다. 2019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줄다가 약 한 2019년도 11월 달에 94.6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증가를 하죠. 특히나 작년에 2020년 7월 달이죠. 7월 달에 임대차 3법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고공점프해서 2021년 5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106.3까지 이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부터 자료가 없고 2015년 6월 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달부터 살펴보면은 2015년 6월 달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02.5였는데 이제 그게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해서 문재인 정부 초에는 100.4로 시작을 합니다. 100.4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다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올라가냐면은 작년에 2020년 7월 말 이제 8월 초 이게 임대차 3법을 통과한 이후에 이것이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1년 5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98.7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아파트 준월세 가격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2015년 6월 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달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100.8이었습니다. 이 100.8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쭉 하락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초에 2017년 6월 달에 보면은 이게 100.2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냐면은 이 또한 이제 작년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 직후부터 이게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5월 달 지난달에는 99.4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국 아파트 준월세 가격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2015년 6월 달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인 2015년 6월 달에 97.8로 시작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락하지 않고 이제 좀 증가를 합니다. 이게 증가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초에는 99.9로 시작을 합니다. 2017년 6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이후에 하락을 쭉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게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게 2020년 8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요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021년 5월 달에는 101.9,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01.9까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특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2년 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2년을 내가 더 살겠다,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임차인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어서 도합 4년을 살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이 월세로 전환했다 그러는데, 그 월세로 전환한 것이 순수한 월세라기보다는 바로 이 준전세입니다. 이 준전세로 많이 전환을 한 겁니다. 또는 이제 준월세로. 그래서 이 준전세가 특히나 이렇게 많이 크게 급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라든가 준전세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쭉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많이 올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그 하락 추세가 멈추고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었고, 그 월세의 경우에는 이제 월세, 준월세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하락을 쭉 했죠. 하락해서 문재인 정부도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이후에 이게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데이터를 왜 확인도 않고 임대차 3법을 그냥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월간 나오니까 적어도 전월 달까지 나오니까 그 데이터만 이렇게 트렌드만 확인했어도 이것을 오히려 시장에 맡겼으면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월세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모두 다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